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15회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물은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빠져가지고 39%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반면에 부정평가는 4%가 늘어난 49%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38% 기록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빠진 만큼 올랐습니다. 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모두 23%를 기록해서 올 들어 갤럽 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효과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나타나는데 네. 지금 갤럽 조사를 소개해 줬습니다만 RN서치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49.6에서 53.8로 올라갔고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은 44.9에서 37.5로 급락.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0.7에서 24.5로 급상승했습니다. 네. 또 다른 조사 볼까요? 조원 C&I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3.3에서 26.1로 급증했다. 네. 이것은 역시 필리버스터가 대단히 효과를 좀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일부에서 이석현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50청문회 88년 네. 그 이후로 국민들이 이렇게 텔레비 켜놓고 귀를 쫑긋해 가지고 들은 적이 있었던가 네. 라고 할 정도로 실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래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50청문회 때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이상수 이 삼총사가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88년도 이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 회자되고 그리고 유행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뭐 약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어록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석현 부의장 같은 경우는 힐러리로 애칭을 또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네티즌들이 그걸 잘랐어요. 4분짜리, 3분짜리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하이라이트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수십 개예요. 수십 개인데 보통 유튜브에 이렇게 정치인이 몇십만 조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많으면 10,000, 20,000, 30,0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본의 아니게 성대모사 한 거 있잖아요. 그 30만 훌쩍 넘어갔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 그냥 이게 흉내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해봐봐 한번 다시. 맞아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하네. 네. 비슷해요? 그랬는데 아니 그게 나는 뭐 그렇게 뭐 아무 의식을 못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국회 방송에서 생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국회 방송이 1일 평균 시청률이 0.02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집계도 안 되는 거였죠. 0.0이면 네. 0.1도 아니고 네. 그런데 필리버스터 할 때 최고 시청률 8%를 찍었다 하니까 네. 공중파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야권 지지자들은 TV로 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생방 시청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죠. 그래서 팩트TV가 실시간이 한 3만 5천 명, 또 유튜브도 한 3만 명 정도 됐고요. 오마이TV가 한 5천 명. 이렇게 여러 가지 생중계 채널 합쳐보면 실시간으로 한 10만 명 이상이 항상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었죠. 제가 이제 남은 관심이 없고 저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할 때 팩트TV가 최대 동시 접속자였대요. 4만 7천. 네. 4만 7천이었고 그날 있잖아요. 우리가 트위터 들어가서 검색 딱 누르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그날의 최고의 트윗입니다. 근데 제가 23만 정도
네. 23만 명 정도가 트윗을 한 거예요. 저를 상대로.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트위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날 최고의 트래픽 히트를 친 게 보통 2만 3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이 예를 들면 진성준에 대해서 손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트윗 하는 거거든요. 근데 23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트윗 버즈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패하면서 오랜만에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느꼈다. 우리가 맨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이다 욕했는데 아니구나. 여당하고 야당 의원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지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되면서 그 많은 분들이 비판했죠. 아직도 그 조중동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다. 야당이 맨날 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손혜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또 사과하는 이야기도 썼고. 폭격을 맞았어요. 아니요. 저는 폭격 안 맞았어요. 제가 그 잘못 생각하시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장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불을 막 토한 거야.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했거든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온 건데 저는 뭐 아프지만 참 잘 받았어요. 그 얘기들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지만은 이게 조금 일찍 끝낸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전 들어요.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출구 전략을 잘못 짰다. 그래서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계속 해봐야 법 통과하고 법은 통과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급작스럽게 짰냐. 이게 실망한 건데 진호 형님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의사 지연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그걸 지연시키는 전술이 필리버스터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한다고 해도 3월 10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로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곧바로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만 하고 본회의를 열기만 하면 제1번 안건으로 테러방지법을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의 핵심이었던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법적 제약이 있었던 게 3월 4일부로 재외 국민 투표자의 명부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3월 10일까지는 확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명부가. 그래서 늦어도 3월 4일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투표 사무를 진행하는데 법적 차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리버스터를 끌고 간다고 해도 그게 3월 4일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1일 휴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점이 온 게 아니냐라고 지도부는 판단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런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지도부의 결정에 어떤 배경, 취지 또 그런 것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이른바 출구 전략 이런 것을 좀 잘 세워서 당내 논의들을 좀 모아갔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하게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전격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또 언론에다 또 흘려버리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이 작가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이걸 언제까지 끌 수 없다. 이걸 알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는 모습만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도 나중에 뒤에 리뷰를 해보니까요. 새누리당 의원 혼낼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속 시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근데 그 승리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걸 전격적으로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나서 뭐가 밀려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3월 2일 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저는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밤 12시에 연합의 속보가 딱 뜨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지지자들이 밤에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들도 전화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지금 빨리 전화해라.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 못하게 해라. 엄청 제가 전화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언제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타이밍 조절하는데 좀 미스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만만찮았고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9시에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의총도 열렸고 오늘 보다 보니까 의총에서 진성주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 그러던데. 어땠어요 의총 때? 뭐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의원총회가 소집되어서 이를테면 향후에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늦게 소집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의원총회가 아니라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간의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다수가 3월 10일이면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면 역시 야당이 끝장을 보지 못한다. 왜 결기를 보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특히 열성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필리버스터를 처음에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지도부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저의 이런 얘기에 반해서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선거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때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올 때 그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속 선거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국민이 정말로 답답해하고 하는 문제는 민생의 문제, 경제 문제인데 이런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총선에 전선을 쳐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강경하게 발언했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제가 이번에 참 저도 이제 배우고 느낀 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희가 이제 중단하고 굉장히 비난받고 욕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후원금이 계속 들어와요. 5,000원, 10,000원. 근데 보통 진성준, 뭐 이동영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뭐 정청래 화이팅. 정청래 총선 승리, 정청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와요. 근데 그것도 뭐 5만 원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와요. 계속 오늘도 오더라고요. 마음이죠 뭐.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해서 여러분께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어떻게 또 하냐. 더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걸 제가 그런 이름으로 온 걸 쫙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댓글을 보면서 야, 이 대중의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하는 게 뭐냐면 정 의원님 필리버스터 중단된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총선 승리만 생각해 주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잊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 몰랐는데 제가 오늘 후원금 쏩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 봄코트 포기합니다. 봄코트 사려고 했던 돈을 후원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눈물이 막 나요. 네. 우리 정 의원님 울보야. 진짜 감동했어. 댓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막 이거를 예를 들면 정치공학적으로 3월 10일까지 끌고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우리는 했지만 이미 대중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근데 순간 이제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데 괜히 힘쓰지 마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화가 더 나는 게 저는 보수 쪽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김 박사님이 이제 이거를 멈춰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더 오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끝나고 나니까 경선할 시간이 지금 뭐 절대적으로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끝나고 멋지게 잘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화를 내고 이게 대표님한테도 막 원성을 높이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중도 다 좋다. 그러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후원해준 사람들,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서 우리하고 같이 이 필리버스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끝내도 되느냐고. 내가 소리 지른 건 그거거든요.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금 끝내시면 안 된다. 오늘 하시면 안 된다고. 정골 대표님이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내일 아침까지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죠. 무리하게 해놓고 이렇게 사고 쳐갖고 사람들 다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는 몰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간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순간에 이종걸 대표께서 대표님한테 내일 아침까지 끝나지 않게 내일 아침에 끝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걸 받아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막 언성을 높이더니 조용히 좀 하라고 야단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참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 지지자들 지금 우리를 지지해준 사람들하고 저는 초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박사님이나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초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처음 보는 반응들이고 그 사람들을 처음 보지만 저는 또 SNS를 하니까 반응들을 아주 리얼하게 보고 있고 박사님은 그걸 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전달을 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안 끝내고 갈 수는 없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근데 이것도 숨겨진 비화가 있어. 어느 생일날인데. 그날 아침에 글을 쓸 일이 있어갖고 이만큼을 자료를 들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글을 100페이지짜리 글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하러 왔는데 이 밤에 터진 거야. 그리고 새벽에 전화들을 나한테 걸어대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서는 이제 저한테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올라간 글이에요, 이게.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원래는 그날 다음날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날 밤으로 갔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 국회를 좀 나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랬어요? 밤 8시에 나오라고. 왜 그랬어요? 왜 날 불렀어? 왜냐면 저 혼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너는 어차피 SNS에 빠져 있는 놈이니까 너는 그것만 보고 얘기해.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이 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 무조건 밤 8시까지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저는 뭐 멤버도 아니에요. 당대표실 갈 일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당대표실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이춘석 수석 부대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빨리 이종걸 원내대표 오시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게 무슨 뭐 지위나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다급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좀 매끄럽고 세련되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참 다른 면을 봤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는데 그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처음 시작도 필리버스터라는 걸 시작한 것도 이종걸 대표의 아이디어였다면서요. 이종걸 대표 얘기해가지겠어요. 그런데요. 10년 전에 이분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필리버스터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5분이 남들이 5분에 할 얘기를 자기는 1시간을 끌 수 있다고. 그때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번에 깨네. 근데 마지막에 대표님도 이종걸 원내대표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표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해보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람들도 위로하고 해볼 만큼 다 하라고. 근데 하고 나서 실제로 막상 그렇게 이종걸 대표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김종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의원들한테. 모든 게 그래도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같이 서서 애국가 부르기라고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몰라요, 저도. 분명히 애국가를 부르면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은 못 견딜 것이다. 울음 터트리고 뭐 흐느끼고 그러면 또 남자들도 울고. 그래서 제가 김종인 대표님한테 대표님도 아마 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우셨을 거야. 그렇지.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왜 그랬죠?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저는 못하게 그래서 됐죠. 그걸 너무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좀 너무 흐지부지 끝나서 좀 아까웠어요. 너무 자기적으로 자기적 아니었어요. 비친다는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쇼로 아마 또 정프레스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까 뭐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손혜원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지자들 집도끼부터 단도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확장해 주는 거거든요. 산토끼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걸 못했다는 데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 끝이 났고요. 원인은 어쨌든 새누리당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속상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 막 화살을 하면서 뭐 심지어는 총선 기권하겠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정상화됐어요. 네, 댓글들이 정상화되고 야 우리 이 지지자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또 풀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김수영. 쓰러졌지만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손짓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감동 먹은 하루였어요. 테러 방지법은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표결해서 통과가 돼버렸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뭐 법으로서 이제 공포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수정하는 수밖에 없죠. 법을 수정하려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 통과시키려면 국회 제적 과반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또는 야권이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51석을 가져야만.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이 계속되는 한 상시적 비상사태야. 인권 비상사태, 민주주의 비상사태.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인권의 비상사태다. 그리고 헌법 정신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직권상정해. 그러면 또 새누리당은 또 필리버스를 할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조원진 역할을 할 거야. 앞에 가가지고. 앞에 가서 막. 예. 못하게 할 거야. 그래요. 그리고 저는 김종인 대표 역시 대단한 전략가라고 느꼈던 게 상당히 이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우리 지지자들이 공격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에 확 바꿔버렸어요. 확 바꿔서 제가 여우 같은 곰 이런 눈구렁이 영광 같으니 이런 말을 다른 데서 했는데 이거 이제 야권 연대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야권 연대가 아니라 통합. 야권 통합. 이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통합을 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국면 전환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기가 막힌 올킬 전략이었다. 모든 이슈를 선점해 버렸어요. 때문에. 올킬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실패할지언정 전혀 손해 가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쪽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국민의당. 난리가 나고 마치 우리 당 문재인 대표 공격하듯이 서로 양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는 뭐 오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정말 험한 말을 많이 쏟아냈죠. 정치 공작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나 빼고 다 데려가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닌가? 그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이번에 총선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 같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거의 뭐 5대5로 갈린답니다. 지금 이 합당을 하자. 5대5래요? 5대5. 자 속보. 네. 우리 녹음하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국민의당 오후 8시부터 최고위와 의총 연석회 열었지 않습니까? 네. 통합 거부했습니다. 연대도 거부했습니다. 연대도 거부했습니까? 예, 독자 행보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5대5였는데 6대5로 갔구만. 그렇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이탈해서 이탈하지. 탈당하고 복당하는 순서를 밟겠죠. 자, 회의를 마치기 전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먼저 나와버렸답니다. 그렇지. 그걸 계속해서 내부로 있는 거죠. 네. 결정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제 정치적 감으로는 김한길, 천정배 등은 원대복귀. 원대복귀. 그런데 안철수는 국민의당 사수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원대복귀를 하면 김한길이나 천정만의 원대복귀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공천을 그냥 전략공천 주는 겁니까? 경선입니까?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김한길 대표 원대복귀하면 2017년 대선에 또 흔드는 거 아니에요? 김 박사님 계시면 안 될 것이고 안 계시면 또 그러겠죠.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이분이 계시면 그렇게는 못할 거고요. 안 계시면 또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 기회를 또 당의 엿보겠지. 지지층의 코아 그룹에서는 굉장한 또 반발이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죠, 당연히. 예. 김한길, 천정배를 다시 받아들이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최재천 의원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같이 들어오겠지. 근데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최재천 의원 지역을 둘로 나눠서 정호준, 홍익표 이렇게 가졌거든요. 나눠 가졌거든요. 그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런 거죠. 어쨌든 국민의당 지지율은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3%든 5%든 나오면 특히 수도권에서 고춧가루 부대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걱정이 될 텐데.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까도 소개했지만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당 조사가 전국에서 9% 그리고 호남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35% 우리 국민의당이 16%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 빠질 여지가 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통합과 연대를 거부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또 번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간 연대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개인 간 연대도 있을 수 있고 당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저는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민의 요구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정부의 이런 독선과 오만을 반드시 심판하고 견제할 제1야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한대로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께서 야권 통합을 제안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에 갑작스런 내분이 왔다기보다 그런 제안이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야권 통합이나 연대를 바라는 우리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도 의견이 딱 반반으로 갈려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당초의 창당의 명분이었던 이른바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창당의 명분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겠고 또 그 결정 과정도 김한길 의원 같은 분들이 그냥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당내 완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그 당대당 통합은 몰라도 야권 연대 그리고 그 야권 연대도 전국적 범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호남을 제외한 비호남에서의 야권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건 수도권만 한 겁니다. 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30.8, 더민주 25.6, 국민의당 3.7%예요. 인천 경기는 더 떨어져요. 새누리당 31.4, 더민주 24.7, 국민의당 3.4.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림 현상이 확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표 방지 뭐 그런 심리인 것이죠. 내가 찍어준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의당이랑 뭐 개인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해서 뭐 통합은 아니겠지만 연대를 하든 그러면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내주는 게 있어야 또 얻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저의 예언이 맞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일찍이 진짜 전율스럽다. 총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7, 8%로 고착될 것이다. 그리고 총선 시기가 임박하면 4, 5%로 뚝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1번, 2번이 있지 3번은 없다. 네. 양 진영 싸움이 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따라서 그대로
총선이 득표율이 됩니다. 마포을의 경우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40%, 김대중 대통령이 1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5%거든요. 저도 55% 얻었고요. 문재인 후보도 대선 후보도 55%고 박원순 시장만 57% 얻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는 시민단체나 통합진보당 계열 뭐 정의당 이쪽도 같이 다 찍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튼튼해서가 아니고 원래 밭이 좋고만요. 원래 밭이 좋아요. 예. 그러면 정청래 의원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국민의당은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는요. 대가 굉장히 어렵고 될 사람이 없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안철수가 될까 말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지원 의원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바로 불출마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죄를 딱 받으니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목포가.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뭐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4, 5%, 3, 4% 되면은 결국은 비례들 서너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5명 안팎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고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옛날에 열린우리당과 국민주당을 보면은요. 그게 몇 석이든 간에 100%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권 통일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가? 대선 때. 그래서 화근을 도려내야 된다. 남은 사람이. 아니 들어온 몇 석이라도 사람이. 되면 예. 아 그쪽에서 남으니까 예. 그 얘기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화근을 도려내야 근데 된다. 몇 석보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다음 대선에 또 꼼지락거리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불편해지니까 여기서.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민낯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김 박사님 입장에서도 옛날부터 안철수 의원 처음 만나고 뭐 두 번째 만나고부터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오려고 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 하던데요.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뭐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 예.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일어나셨다고 그러던데. 아, 이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김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2년 논쟁을 하면 안 된다. 경제 이슈로 싸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보니까 19대 국회 때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3법이 통과됐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낸 거라면서요. 네.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먼저 어떤 3법이냐면 대부업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뭐 이렇게 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나 카드사가 돈을 빌려주고 물리는 법정 최고 금리, 이자. 최고 이자율이 현행은 연 34.9%입니다. 네. 그러니까 35%. 100만 원 빌리면 35만 원을 1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27.9%로 낮추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건 뭐 얼마나 내렸다고 생색을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대부업체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또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이 이룩한 쾌거입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이자의 비용이 약 7천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금융 소액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 2금융 못 빌리니까 일로 가서 빌리는 거죠. 그렇죠. 소액들입니다. 주로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당이 노력해 가지고 얻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낮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인데요. 이거는 재벌 총수나 대기업의 CEO와 같은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입니다. 지금은 재벌 총수가 도대체 기업에서 연봉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주식 배당 말고요. 그거 잘 모르는데 이제는 고위 임원이나 재벌 총수는 반드시 자기 연봉을 공개하도록. 물론 공직자 재산 신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물론 2년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네. 2년 뒤부터 실시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보험회사라든지 무슨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창구 직원들 그래서 고객을 직접 대하거나 콜센터 직원들의 경우에는 막 막말
심지어는 성희롱. 근데 왜 막말하면서 나를 쳐다봐? 막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리기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기업에서 엄격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막말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뭐 3번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한다거나 또는 그런 막말하는 저 고객의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3번이나 막말했어. 전화를 성희롱하거나 하는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회사 차원에서 치료센터, 고충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해 가지고 그 피해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하죠.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 3개의 법을 이번 마지막에 물론 비록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뒤에 다른 법도 통과시키면서 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당의 성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선보이고 싶은 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은 필리버스터 할 때 그 홍종학 의원이 뭐 테러 방지법하고 내가 봤을 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관계가 있다면서 계속 박근혜 정부가 3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망쳤는지 자료를 이용해서 막 했어요. 실직한 사람이 570만 명이다. 아니 왜 관련이 없어. 홍종학 의원의 논쟁이지 경제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소리 안 아니고. 질렀어 앞에서? 앞에서 하태경이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그래서 혼자서 계속 막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노무현 정권 때 뭐 10조를 해갖고 나라가 망쳤다고 난리 쳤으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냐고 자료를 막 해갖고 그게 또 네티즌들이 그걸 또 편집해서 막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박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 잘 보여줬거든요. 또 이제 김 박사가 경제 전문가니까 제대로 이제 경제 이슈로 전환해서 놀래요. 이걸로 싸우면은 지금 이 말씀 제가 드리면 이 지금 공약을 손질하시는데요. 진짜 무서워. 지금 이쪽에서 정책이나 이 뭐 공약단에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거를 다 김 대표님이 다 보세요. 그리고는 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야. 이거는 뭐 국적이 불명인 것이야. 하면서 딱딱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공약입니다. 네네. 우리 오늘 국민연금으로 그 주택 짓는다는 공약 나왔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서 아주 큰 이 도움이 된다면 공약 때문에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공천이죠. 그래서 홍보는 제 생각에 한 10% 정도가 되겠죠. 근데 공약은 아주 정말 무섭게 짜고 계십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점심에 이제 진성준 의원도 왔잖아요. 우리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오찬을 했어요. 점심 먹는데 저는 그 얘기가 탁 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이번에 공약을 기가 막힌 걸 여러 개 한다. 근데 우리가 다수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선 때까지 끌어갈 생각이다. 그렇죠. 그 생각입니다. 담배값 원상복구 공약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청년 탈모 어떻게 됐어? 그 양반들이 말을 안 들어주네. 근데 괜찮은 공약 있나? 저도 계속 주장한 건데. 제가요. 그래. 제가 지금 계속 그 대표님한테도 그러고 그 주진영 부단장한테도 제가 계속 그 선거 3일 전에 발표해달라고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내가 현수막 붙이겠다 그랬어. 그냥 거짓말로. 근데 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대표님하고 칼국수를 한 걸 먹었는데 회의가 있다고 칼국수 한 그릇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먹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저는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회의가 좀 이따 열리는데 저녁 약속을 잡자니 너무 길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라고 그러셨으니 딴 일이 있었는데 호두리도 갔어요. 무슨 얘기할 게 있으신가 해서 갔더니 국수를 드시면서 내가 진짜 되게 짠했어.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너무 힘드시죠? 요즘에 너무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너무 칭찬해요. 박사님 너무 잘하신다고. 허허허 웃으시니 힘든 건 없는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요.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어렵게 담배를 끊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실패하다 끊었어요. 근데 웃으시면서 너무 묘하게 웃으시면서 담배 생각이 너무 나요. 이래.
그래서 박사님 안 됩니다. 우리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담배 피시면 건강이 또 확 안 좋아지시는데 그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필 건데 대신 제가 많이 피우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피우고 그런 것이지 뭐. 피우기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너희는 제가 담배를 끊어봐서 알잖아요. 담배는 끊고 나서 너무 끊고 나서 제가 아침에 너무 눈이 떠지는 게 쉽게 상쾌해? 떠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담배를 못 피우죠. 그때 그 기억이 담배를 끊고 나서 많은 게 좋아져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저는 끊은 지 한 10년 됐지만은 끊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누가 담배 이렇게 피우면 옆에 이렇게 가서 담배 냄새를 맡아봐요. 그게 그리울 수가 없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김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야. 손희 원장 앞에서 우리 셋이 맨날 담배 피우는데 늘 생각나겠네요. 좋아하시잖아. 좋아하시잖아. 네. 한 대 드릴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그 지난주에 방송에서 손희 원장이 언급한 거 달리는 정책 의자 더더더 이거 시승식했다고요? 네, 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게 지금은 정책 관련된 게 아니면은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정책 의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 앞에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불만도 얘기하고 이제 그 뭔가 당에 하고 싶은 얘기도 해라. 청년이면 청년.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을 서울 시내를 일단 다니고 있어요. 내일 전주 같이 내려가요. 네. 그래서 같이 할 건데 거기서 나오는 영상으로 그 어제 정청래 의원도 계셨잖아요. 그저께네요. 그래서 근데 왜 나만 불러냈어? 내가 친하니까. 약간 좀 뻘쭘했어. 아니 나는 손혜 위원장이 좀 나와서 정책의자 출발식 하는데 와서 좀 한마디 하고 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나 그래서 이제 좀 올 줄 알았어 했더니 김종인 대표님 계시고 딸랑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뻘쭘하더라고.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김 대표님한테 기자들이 워낙에 지금 그 듣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와 있으니까 누구 또 다른 사람 많이 붙어도 또 국회의원들이 좀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하니까. 그리고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뭐 할 말을 잘하잖아. 할 말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다닐 거고요. 애드립이 그리고 강한 남자잖아. 오늘 우리 그 더더더 로고송이 발표됐어요. 진성조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아주 신나고 좋습니다. 괜찮죠?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쉬운 그게 거 아니고 아니라니까. 이거야. 아니야. 이따가 아니야? 이거 한번 들려주세요. 근데 굉장히 신나고 너무 쉬워요. 제가 김영석 선생님한테 그 작곡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 가사 없이 그냥 더만 갖고 더불어민주당이란 얘기하고 더만 갖고 하자. 근데 중간에 몇 가지를 넣었는데 제가 생각엔 이번에 이 국회의원분들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오늘 발표했고요. 내일은 홍보를 또 깨알같이 한번 해본다면 우리 내일 이 더더더 이제 우리 로고송이 나온 기념으로 전국에 6군데 순회를 합니다. 로고송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해서 내일은 전주를 가는데 대표님도 가세요. 그래서 전주 가고 그리고는 이제 시간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3시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그 전북대. 진성준 의원도 가잖아. 저는 다른 선약이 있어서 못 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구나. 광고 나갔는데 진성준 온다고? 괜찮아. 나갔는데. 진시 하나 있으니까 진선미 의원은 가시되니까. 이 시대 참 유의학인이구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삼북대에 있는 삼성문화회관. 거기 문화회관. 모교잖아. 예, 제 모교입니다. 꼭 가야 거기서 됩니다. 3시에 진성준도 하고요. 엄청 하고 와야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일 날 원주에 갑니다. 요일까지 얘기해 주세요. 화요일이요. 화요일은 그다음에 거기 있잖아요. 정정해 주세요. 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은. 근데 나 간다고 지금 이미 광고가 또 떴더라고. 아니요 안 간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왜 가지 그 마요. 떴지?
그 이철희 소장님하고 박영선 의원님 가신대요. 그리고 3월 10일 날 그날은 목요일 날인데 그때는 청주를 가요. 청주가 참 뜨거워요. 네. 그리고 시당이 참 잘 움직여요. 그들이 항상 제일 먼저 자기들이 당겨서 해달라는 데가 청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희 때도 참 좋았잖아요. 근데 또 이거 있으니까 바로 또 해달라고 시청이 들어왔어요. 도당.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도당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1일 날은 드디어 부산을 가요. 멕시코. 그건 나 가기로 했어.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일, 12, 13일 이제 내리하고 13일 날 끝나는데 12일 날은 킨텍스 일산. 거기도 가고. 예. 그리고는 13일 날은 수원. 네. 그렇게 가는데. 탁현민 씨가 저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자고. 그 12일 날 킨텍스 같은 것들도 지금 장소비를 다 거기서 내거든요. 거긴 시당입니까? 도당입니까? 경기도당? 도당. 경기 도당이에요. 네. 도당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n분의 1로 잘라낸대요. 장소비. 그렇게 내도 되나? 네. 경기 도당은 재정이 탄탄할 텐데 왜 없대요. 국회의원들한테 돈이 물리지? 없대. 근데 이제 요게 13일까지 해서 6번을 하는 이유는 그때까지가 이제 그 이런 행사를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마지막 기한이죠. 날이에요. 네. 한 달 전까지. 30일 네. 전까지. 네. 13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EJ 특집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 네. 이후로는 예, 그래서 딱 일주일 잡아가지고 확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괜찮나? 우리는 선거 기간 우리는 중에도. 선거랑 상관없잖아요. 내가 뭐 이재희가 정당 무슨 행사가 아니니까. 이재희가 뭐 공식 팟캐스트도 아니고 민주당. 네. 그 기사 잘못 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재희를 그랬어요. 해봤자 이재희는 소용이 없다. 아 그래 괜찮아요. 그리고 EJ가 사실은 이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너무 걱정돼요. EJ가 동원력이 최고거든. 관중 동원력이 이동영 딱 그러네. 뜨면 네. 표창원 사인 받는 줄보다 이동영 작가 사인 받는 줄이 언제나 더 길어. 아 저번에 광주 갔을 때는 정청래 의원하고 저랑 비슷했어요. 아니야.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인기가 막 급상승해가지고. 일단 표창원은 제꼈어. 표정은 제끼고. 표창원 제꼈어.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나 사진 찍다 보니까 그냥 슬쩍슬쩍 보거든. 표창원 줄은 얼마나 돼. 그런데 없어졌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하나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그 2개를 더 늘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해서 3개를 하려. 이제 하나는 어제 이제 녹음하고 오늘 론칭을 한 이제 시민 표창 양비 진쌤이라는 네 분이 나오는 이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의당 2분, 네. 더불어민주당 2분 이렇게 해서 4분이 근데 하는 거죠. 그 2분 중에서도 이제 정말 신의 한 수가 양비예요. 양정철 양정철. 비서관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고 그 문 대표님을 도와서 지금까지 그림자같이 일을 하는데 다크나이트야. 다크나이트야. 그러니까 완전 비선이야. 숨어있는.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그분이 숨어 지내야 돼? 뭘 어떻게 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나는 친노가 무슨 죄냐고. 나는 사람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다들 뭐 융단 폭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융단 폭격을 해도 그렇다고 왜 이 사람이 지금 우석대학 잘렸어. 아 그래요? 교수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양비를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엉투당치다는 주진영이가 한 번도 주진영 죄송합니다. 주진영 부단장이 엉투당치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대. 근데 그 이제 유시민 작가랑 이 진중권 선생이랑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분들이 너무 흔쾌하게 오케이를 해주셨고 그 다음을 누가 표창원은 됐다. 근데 한 명을 더 누구를 하느냐를 갖고 이 사람 안 돼. 말이 들어서 안 돼. 누구 안 돼. 누구 안 돼. 왜냐하면 이런 말꾼들 앞에서 그런데 벼랑간 본 적도 없다는 그 주진영 대표가 양정철 씨 어때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 본 적도 없다면서 그랬더니 글쎄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순간 모두가 다 이거는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주진영 대표도 역술인인가? 이상해 걔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탁 대표한테 했더니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망설이는 게 너무 안 된 거야. 왜 망설여? 그건 제가 그랬더니-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막소리는지. 그리고 허락을 안 해요. 자기가 오케이를 안 해. 그러더니 문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하겠대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근데 문 대표님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해라 그랬대요. 했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이분이 항상 그 숨어있는 실세였기 때문에 할 말도 많은데 조심스러워서 말은 다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표창원 교수는 김 대표님 입장에서 비대위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양 선생은 그 문 대표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있고 굉장히 흥미롭고요. 두 번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나 다른 거. 또 하나 허락은 제가 우리 당의 그 앵커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꼼꼼히 하다가 이제 이 박광원 의원이랑 신경민 의원이랑 그다음에 이 김성수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님이 네 분이 지금 앵커 출신이에요. 뉴스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내가 이 아침 뉴스나 밤 뉴스 하나를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15분 정도를 한 뉴스 전화 연결을 해서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뭐 박광원 뭐 의원님 나오세요 하면은 박광원 의원이 15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전화로 세이브를 하는데 사회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요것도 제가 보기엔 앵커라 이 아나운서야 되는데 여기서 신의 한 수를 제가 또 했지. 누굴까? 사회자? 손혜원? 아, 네. 목소리가 목소리 도종환? 여성분입니다. 그죠? 네. 유정아 아나운서. 어디서 그거를 진행하는데? 녹음실 아무데나 빌려서 하면 돼요. 아 그냥 녹음할 거예요. 아 그건 별도로 그냥 진행하는 별도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름이 있어. 네, 그건 뭡니까? 진짜 하고 이렇게 놓고 목소리가 나타났다. 진짜 목소리가. 근데 그거 나 껴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앵커도 해봤거든. 안 돼. 어디서 언제 해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돼. 안녕하십니까? 최재천입니다. 안 돼? 그래서 근데 그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뉴스 브리핑 같은. 뉴스 브리핑 오케이.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그 김용민 씨가 하는 그 팟캐스트를 보면 늘 그날의 뉴스를 그날 업데이트하면서 뉴스를 얘기하잖아요. 매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앵커들이 기름진 목소리 앵커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또 유정아 아나운서는 또 그 KBS잖아. 이 사람들 다 MBC고. 근데 KBS에서 열린 음악회를 했다는 거는 그 품격과 이 지적인 부분들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미모는 물론이고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분 잘하셨네요. 모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하나 또 마지막은 있어요? 미니 필리버스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쓰지 않으셨던 분들을 지금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루에 1시간씩 5분을 생방으로 하려고요. 팩트 TV로. 그 옆에 댓글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발표 안 하신 분 진성준 의원님 원바 따로 하시겠어요? 하셔야지. 그래서 양방향 쌍방향 아니 소통이구만. 김성진 의원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앵커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나 처음으로 목소리 좋다는 생각을 했네. 이번에 목소리 좋아요. 선거법 할 때 반대 토론 나갔잖아요. 근데 뭐 딱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좀 다르더라고. 달랐어요.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좋아요. 진짜 좋대. 앵커 할 만큼 목소리가 좋고 말투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못다한 필리버스터 그리고 미니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이제 그 계획을 한번 해봤더니 30분씩 합시다 했더니 홍정학 의원님이 아까 오셨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방으로 팟캐스트에도 올리고 생방으로 팩트 TV 연결하겠습니다. 실시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토요일 같은 때 그냥 그 관객들 한 100명쯤 들어오는 데서 그냥 공개로다가 딱 서서 시키려고요. 연단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딱 놓고서는 사료를 짜놓은 채로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서 1시간씩 주제는 아무거나 하려고. 그렇죠. 아무거나 하려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인생 얘기해도 되고. 난 이번에 이하경 의원님이나 김용익 의원님 같은 분들께 참 좋았어요. 한 번도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막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 말투나 이런 것도 소박하고 참 좋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이 40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유권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 하나씩 내면서 그렇게 해드릴 건데 지금 이제 어제도 또 누가 테드 하자고 오셨는데 제가 딱 듣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일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아주 선수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해서 지금 팟캐스트는 제가 2개를 더 늘릴 겁니다. 어저께 하나, 오늘 아침에 런칭한 거 말고도 2개를 더 해서 그 2개는 다 진짜가 나타났대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선거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종편에서 볼 수 없는 뉴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약속하세요. 1번을 하겠다고. 아, 그 미니 필리버스터.
예, 뭐 그렇게 하죠. 네. 네. 아, 1번 지성입니다. 미니자를 붙이지 마. 못한 필리버스터는 계속되고 있다. 네. 그래. 그렇게 가야 할까요? 돼. 제목은? 네? 제목을 하나 정해 주세요. 필리버스터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할까요? 네. 네네. 필리버스터는 끝나지 않았다. 어때? 좋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너무 길다.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 계속된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그럼 좀 생각해 부정이고 보자고. 긍정이거든 이렇게. 그렇지. 사람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정 이런 게 많아. 아, 그리고 저기 아까 생각났는데 저 우리 진짜 목소리가 나타났다. 거기에는 앵커로는 출연이 안 되고 대역 성우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네. 예? 직접 이를테면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멘트를 했다. 이런 거 네. 직접 따기 어려울 때 대신 해주는 거야. 아니 김종필 이런 거 잘해. 그렇지. 김종필 그런 거. 안녕하세요. JPU. 예, 그런 맞아요. 그런 거 대역 이런 거. 성우로 나와요. 사투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네, 거 그렇게 앵커는 안 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일단은 더더더 콘서트 첫 번째가 전주인 것이죠. 예, 전주. 네. 네. 좋네. 아유, 이 작가는 안 가시나? 저는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 전주가 저는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에 가면서 전주 나온다 그랬을 때 또 되나 정동영 의원 이랬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는 뒤지고 있더라고요. 정동영 의원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우리 김성주 의원 예. 저력을 발휘하고 아, 나 있어요. 있잖아. 솔직히 정동영 의원하고 좀 친했었는데. 손해를 꼭 가야 된대. 알았다고. 꼭 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그런 때 이의제의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게 선당 후사. 네, 알았어.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첫째로 전주 가겠습니다 하니까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아서 자꾸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주를 1번으로 한 이유는 정동영 의원이 준비를 많이 하고 더 나오기 전에 가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을 좀, 예.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6개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로 화려한 게 전주예요. 그렇죠. 네. 사람도 제일 많이 오고요. 뭐 표창원, 양양자, 김명관 다 뜹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콘서트도 전주에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더불어 콘서트 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른데 이렇게 지금. 이번에 하고요. 다음에 또 가도 돼요. 좀 다른 개념으로 또 가도 융단 돼요. 복격. 네. 아 저는 연타. 저는요. 제가 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도 다녀보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긴다 진다 나중에 후회 없어야 되잖아요. 저 선거 끝나고 우리 손혜원 특집 한번 하자고. 알겠습니다. 손혜원 됐어. 그는 어떻게 움직였나? 이만큼 했는데 뭘 또 해. 됐어. 나는 아니, 이제 어떻게 움직였나? 선거만 끝나면은 그냥 잠적해서 미국 가서 1년 있다 올 거야. 네,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됐는데요. 저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선거 판세가. 아, 그럼요. 초반에는 뭐 새누리 180석 그러고 아주 콧대가 아주 소리하지 말라 그래. 어따 대고 180이야. 네. 어따 대고. 막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삐처리 하면 돼. 삐처리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더 좋아질 거라 봅니까? 어땠습니까? 저는요 항상 이 균형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너무 오버하지 않고 네네. 너무 또 침울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찍이 또 예언했잖아요. 130억이라네. 130억을 어디서 받았구나. 130석. 네. 130석이 우리 이제 본전치기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본전치기 할 국면은 됐다. 다 나간 다음에 나갔으니까 지금 130석이면 굉장히 많이 더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130석인데 그 본전치기는 할 것 같다. 일단. 아, 그랬으면 저도 참 네, 좋겠습니다. 130석은 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가 몇 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하느냐 이게 예. 또 목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반이 왜 무너지겠어요? 우리가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30석 본전치기를 할 것 같다는 이 과학적 데이터는 없어요. 역술이 있어요. 그냥 감이잖아요. 감이야. 130석에 머무르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지거든. 강서울이 지난번에 졌어요. 아, 그래서 131석은 해야 된단 말이야. 제 얘기를 들어봐요, 좀. 그래서 지금 이제 130억은 130억 또 나온다 저거. 왜 자꾸 130억이야? 뭔가 있어. 뭐 돈이 좀 필요한 게 있나?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 있는 거야 지금. 오늘 후원금 그거 쭉 보다 보니까 돈 생각이 난 것 같아. 그래서 130석은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렇게 봐요. 정의당 의석수가 있을 수 있죠. 무소속이 어쨌든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몇 석이라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이 정의당 또 지지자들이 또 뭐라 할 수 있는데 15석 안팎으로 봅니다 저는. 15석. 145석. 예, 15석 안팎이잖아요. 그러면 더하면 우리가 145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을 빼와야 돼 저쪽에서 좀 더 힘을 내서 예. 우리가 140석을 육박하게 얻는다. 네. 그러면 저쪽이 가반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만약에 과반을 못 채우면 새누리당을 빼와버릴까? 어떻게 빼와? 뭐 이를테면 조경태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거. 130억 가지고? 네, 지도자 마지막 발언 해주세요. 예, 뭐 특별히 그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이 그야말로 죽는 국면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지자들의 희망처럼 야권의 통합 그게 아니라면 야권의 선거 연합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단일한 대우와 전선으로 저들과 한판 승부를 벌여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응어리진 속들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들 정말로 해보고 그다음에 희대의 악법들 그거 전부 다 수정하고 국가보안법. 그렇죠. 국가보안법도 폐지. 폐지든 수정이든 개정이든. 국가보안법 없어도. 새누리가 네. 필리버스터 하는 거 좀 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선혜원 위원장. 제가 오늘 그 더더더 우리 공식 로고송을 발표를 했더니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의 공식 로고송이 있었던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로고송을 만드는 데서 업체들이 이제 뭐 개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신나는 노래들을 갖고 오면은 그거를 지역구에 돌리면은 골라서 돈을 주고 쓰는 거였대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야 해요. 제가 이번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중앙에서의 뭔가 이게 응집력 있는 어떤 홍보나 이런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서 하고 싶고요. 실제로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천과 공약과 홍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역구에서 다들 개인기로 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개인기로만 뛰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중앙당에서 해드리는 그 공천과 공약과 홍보의 힘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도 뭔가 일사불란하게 우리 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죠. 할 수 있는 거는. 찬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앞두고. 아니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나 그랬더니 정 의원님 손혜원 위원장한테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 왜 나를 거치는 거야. 소문내고 다녀서 그러잖아. 소문낸 게 명함 이거 현수막 이거. 내가 홍보위원장은 내가 꽉 잡고 있어. 야 나한테 다 갖고 와. 이런 아니 그게 거지. 아니고 의원 단톡방에 내 명함도 올리고 이렇게 손혜원 위원장이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올렸더니 의원들이 다 그걸 본 거야. 그리고 뭐 제 페이스북 들어와 가지고 다 본 건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게. 근데 손혜원 위원장이 만들어준 거잖아. 나도 정 의원처럼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 직접 전화하라고 그럴게요. 네. 직접 말을 하지 왜 못해. 그거는요. 만드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정청래 의원님한테는 돈 안 받고 해드린 거야. 아니 해줘야지.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왜? 다른 분들도.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내가 지금 그거 그릴 생각이 시간이 어디 있어. 알았어요. 네. 그러시구나. 나 정말 팔고 다니시구나. 우리 오빠들이 날 팔고 다닌다고 근데 소문 듣고 아니 나 트위터에 전화번호를 올릴게. 핸드폰에. 이리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게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재밌는 또 희망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것을 좀 잘 세워서 당내 논의들을 좀 모아갔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하게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전격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또 언론에다 또 흘려버리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이 이런 게 있는 네. 거죠.
아까 이 작가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이걸 언제까지 끌 수 없다. 이걸 알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는 모습만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도 나중에 뒤에 리뷰를 해보니까요. 새누리당 의원 혼낼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속 시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근데 그 승리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걸 전격적으로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나서 뭐가 밀려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3월 2일 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저는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밤 12시에 연합의 속보가 딱 뜨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지지자들이 밤에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들도 전화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지금 빨리 전화해라.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 못하게 해라. 엄청 제가 전화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언제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타이밍 조절하는데 좀 미스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만만찮았고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9시에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의총도 열렸고 오늘 보다 보니까 의총에서 진성주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 그러던데. 어땠어요 의총 때? 뭐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의원총회가 소집되어서 이를테면 향후에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늦게 소집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의원총회가 아니라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간의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다수가 3월 10일이면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면 역시 야당이 끝장을 보지 못한다. 왜 결기를 보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특히 열성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필리버스터를 처음에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지도부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저의 이런 얘기에 반해서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선거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때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올 때 그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속 선거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국민이 정말로 답답해하고 하는 문제는 민생의 문제, 경제 문제인데 이런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총선에 전선을 쳐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강경하게 발언했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제가 이번에 참 저도 이제 배우고 느낀 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희가 이제 중단하고 굉장히 비난받고 욕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후원금이 계속 들어와요. 5,000원, 10,000원. 근데 보통 진성준, 뭐 이동영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뭐 정청래 화이팅, 정청래 총선 승리, 정청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와요. 근데 그것도 뭐 5만 원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5,000원.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원래는 그날 다음날 끝나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게 그날 밤으로 갔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 국회를 좀 나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랬어요? 밤 8시에 나오라고. 왜 그랬어요? 왜 날 불렀어? 왜냐하면 저 혼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너는 어차피 SNS에 빠져 있는 놈이니까 너는 그것만 보고 얘기해.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이 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 무조건 밤 8시까지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저는 뭐 멤버도 아니에요. 당대표실 갈 일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당대표실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이춘석 수석부 대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빨리 이종걸 원내대표 오시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게 무슨 뭐 지위나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다급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좀 매끄럽고 세련되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번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참 다른 면을 봤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는데 그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처음 시작도 필리버스터라는 걸 시작한 것도 이종걸 대표의 아이디어였다면서요. 이종걸 대표 얘기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요. 10년 전에 이분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필리버스터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5분이 남들이 5분에 할 얘기를 자기는 1시간을 끌 수 있다고. 그때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그 굉장히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번에 깨네. 근데 마지막에 대표님도 그 이종걸 원내대표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표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해보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람들도 위로하고 해볼 만큼 다 하라고. 근데 하고 나서 실제로 막상 그렇게 이종걸 대표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김종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의원들한테. 모든 게 그래도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같이 서서 애국가 부르기라고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몰라요, 저도. 분명히 애국가를 부르면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은 못 견딜 것이다. 울음 터트리고 뭐 흐느끼고 그러면 또 남자들도 울고. 그래서 제가 김종인 대표님한테 대표님도 아마 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우셨을 거야. 그렇지.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왜 그랬죠?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저는 못하게 그래서 됐죠. 그걸 너무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좀 너무 흐지부지 끝나서 좀 아까웠어요. 너무 자기적으로 자기적 아니었어요. 비친다는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쇼로 아마 또 종편에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까 뭐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손혜원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지자들 집토끼부터 단도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확장해 주는 거거든요. 산토끼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걸 뭐 못했다는 데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 끝이 났고요. 원인은 어쨌든 새누리당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속상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 막 화살을 하면서 뭐 심지어는 총선 기권하겠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정상화됐어요. 네, 댓글들이 정상화되고 야 우리 이 지지자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또 풀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김수영. 쓰러졌지만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손짓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감동 먹은 하루였어요. 테러 방지법은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표결해서 통과가 돼버렸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뭐 법으로서 이제 공포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수정하는 수밖에 없죠. 법을 수정하려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 통과시키려면 국회 제적 과반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또는 야권이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51석을 가져야만.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이 계속되는 한 상시적 비상사태야. 인권 비상사태.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15회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물은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빠져가지고 39%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반면에 부정평가는 4%가 늘어난 49%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38% 기록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빠진 만큼 올랐습니다. 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모두 23%를 기록해서
올 들어 갤럽 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효과가 없었다 이런 주장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나타나는데 네. 지금 갤럽 조사를 소개해 줬습니다만 RN서치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49.6에서 53.8로 올라갔고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은 44.9에서 37.5로 급락.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0.7에서 24.5로 급상승했습니다. 네. 또 다른 조사 볼까요? 조원 CNI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3.3에서 26.1로 급증했다. 네. 이것은 역시 필리버스터가 대단히 효과를 좀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까? 그렇죠. 오랜만에 일부에서 이석현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50청문회 88년 네. 그 이후로 국민들이 이렇게 텔레비 켜놓고 귀를 쫑긋해 가지고 들은 적이 있었던가 네. 라고 할 정도로 실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래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50청문회 때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이상수 이 삼총사가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88년도 이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분들이 한마디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 회자되고 그리고 유행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뭐 약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어록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석현 부의장 같은 경우는 힐러리로 애칭을 또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네티즌들이 이걸 잘랐어요. 4분짜리, 3분짜리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하이라이트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수십 개예요. 수십 개인데 보통 유튜브에 이렇게 정치인이 몇십만 조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많으면 1만, 2만, 3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본의 아니게 성대모사 한 거 있잖아요. 그 30만 훌쩍 넘어갔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 그냥 그게 흉내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해봐봐 한번 다시. 맞아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하네. 네. 비슷해요? 그랬는데 아니 그게 나는 뭐 그게 그렇게 뭐 아무 의식을 못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국회 방송에서 생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회 방송이 일일 평균 시청률이 0.02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집계도 안 되는 거예요. 0.0이면 네. 0.1도 아니고 네. 그런데 필리버스터 할 때 최고 시청률 8%를 찍었다 하니까 네. 공중파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야권 지지자들은 TV로 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생방 시청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죠. 그래서 팩트TV가 실시간이 한 3만 5천 명, 또 유튜브도 한 3만 명 정도 됐고요. 오마이TV가 한 5천 명 이렇게 여러 가지 생중계 채널 합쳐보면 실시간으로 한 10만 명 이상이 항상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었죠. 제가 이제 남은 관심이 없고 저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할 때 팩트TV가 최대 동시 접속자였대요. 4만 7천. 네. 4만 7천이었고 그날 있잖아요. 우리가 트위터 들어가서 검색 딱 누르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그날의 최고의 트윗입니다. 그런데 제가 23만 정도, 23만 명 정도가 트윗을 한 거예요. 저를 상대로.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트위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날 최고의 트래픽 히트를 친 게 보통 2만 3만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이 예를 들면 진성준에 대해서 손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트윗하는 거거든요. 근데 23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트윗 버즈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면서 오랜만에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느꼈다. 우리가 맨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이 욕했는데 아니구나. 여당하고 야당 의원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지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되면서 그 많은 분들이 비판했죠. 아직도 그 조중동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다. 야당이 맨날 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손혜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또 사과하는 이야기도 썼고. 폭격을 맞았어. 아니요. 저는 폭격 안 맞았어요. 제가
그 잘못 생각하시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장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불을 막 토한 거야.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했거든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온 건데 저는 뭐 아프지만 참 잘 받았어요. 그 얘기들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지만은 이게 조금 일찍 끝낸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전 들어요.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출구 전략을 잘못 짰다. 그래서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계속 해봐야 법 통과하고 법은 통과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급작스럽게 짰냐. 여기에 대해 실망한 건데 진 의원님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의사 지연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그걸 지연시키는 전술이 필리버스터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한다고 해도 3월 10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로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곧바로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만 하고 본회의를 열기만 하면 제1번 안건으로 테러방지법을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의 핵심이었던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법적 제약이 있었던 게 3월 4일부로 재외 국민 투표자의 명부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3월 10일까지는 확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명부가. 그래서 늦어도 3월 4일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투표 사무를 진행하는데 법적 차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리버스터를 끌고 간다고 해도 그게 3월 4일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1일 휴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점이 온 게 아니냐라고 지도부는 판단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런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지도부의 결정에 어떤 배경, 취지 또 그런 것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이른바 출구 전략.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와요. 계속 오늘도 오더라고요. 마음이죠 뭐.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해서 여러분께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어떻게 또 하냐. 더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걸 제가 그런 이름으로 온 걸 쫙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댓글을 보면서 야, 이 대중의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하는 게 뭐냐면 정 의원님 필리버스터 중단된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총선 승리만 생각해 그렇죠. 주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잊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 몰랐는데 제가 오늘 후원금 쏩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 봄코트 포기합니다. 봄코트 사려고 했던 돈을 후원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눈물이 막 나요. 우리 정 의원님 울보야. 진짜 감동했어. 댓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막 이거를 예를 들면 정치공학적으로 3월 10일까지 끌고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우리는 했지만 이미 대중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근데 순간 이제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네. 이런데 괜히 힘쓰지 마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화가 더 나는 게 저는 보수 쪽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김 박사님이 이제 이거를 멈춰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더 오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끝나고 나니까 경선할 시간이 지금 절대적으로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끝나고 멋지게 잘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화를 내고 이게 대표님한테도 막 그 원성을 높이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중도 다 좋다. 그러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후원해준 사람들,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신나서 우리하고 같이 이 필리버스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끝내도 되느냐고. 그럼요. 내가 소리 지른 건 그거거든요.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금 끝내시면 안 된다. 오늘 하시면 안 된다고. 이종걸 대표님이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내일 아침까지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죠. 무리하게 해놓고 이렇게 사고 쳐갖고 사람들 다 분노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나는 몰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간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순간에 이종걸 대표께서 대표님한테 내일 아침까지 끝나지 않게 내일 아침에 끝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걸 받아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막 언성을 높이더니 조용히 좀 하라고 야단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참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 지지자들 지금 우리를 지지해준 사람들하고 저는 초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박사님이나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초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처음 보는 반응들이고 그 사람들을 처음 보지만 저는 또 SNS를 하니까 반응들을 아주 리얼하게 네. 보고 있고 박사님은 그걸 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전달을 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안 끝내고 갈 수는 없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근데 이것도 숨겨진 비화가 있어. 나 생일날인데. 그날 아침에 글을 쓸 일이 있어갖고 이만큼을 자료를 들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글을 100페이지짜리 글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하러 왔는데 이 밤에 터진 거야. 그리고 새벽에 전화들을 나한테 걸어대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서는 이제 저한테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올라간 글이에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하러 왔는데 이 밤에 터진 거야. 그리고 새벽에 전화들을 나한테 걸어대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서는 이제 저한테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올라간 글이에요. 이게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원래는 그날 다음날 끝나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게 그날 밤으로 갔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 국회를 좀 나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랬어요? 밤 8시에 나오라고. 왜 그랬어요? 왜 날 불렀어? 왜냐면 저 혼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너는 어차피 SNS에 빠져 있는 놈이니까 너는 그것만 보고 얘기해.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이 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 무조건 밤 8시까지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저는 뭐 멤버도 아니에요. 당대표실 갈 일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당대표실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이춘석 수석 부대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빨리 이종걸 원내대표 오시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게 무슨 뭐 지위나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다급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좀 매끄럽고 세련되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참 다른 면을 봤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는데 그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처음 시작도 필리버스터라는 걸 시작한 것도 이종걸 대표의 아이디어였다면서요. 이종걸 대표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10년 전에 이분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필리버스터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5분이 남들이 5분에 할 얘기를 자기는 1시간을 끌 수 있다고. 그때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번에 깨네. 근데 마지막에 대표님도 이종걸 원내대표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표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해보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람들도 위로하고 해볼 만큼 다 하라고. 근데 하고 나서 실제로 막상 그렇게 이종걸 대표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김종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의원들한테. 모든 게 그래도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같이 서서 애국가 부르기라고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몰라요, 저도. 분명히 애국가를 부르면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은 못 견딜 것이다. 예. 울음 터트리고 뭐 흐느끼고 그러면 또 남자들도 울고. 그래서 제가 김종인 대표님한테 대표님도 아마 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우셨을 거야. 그렇지.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왜 그랬죠?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저는 못하게 그래서 됐죠. 그걸 너무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좀 너무 흐지부지 끝나서 좀 아까웠어요. 너무 자기적으로 자기적 아니었어요. 비친다는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쇼로 아마 또 정프에서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까 뭐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손혜원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지자들 집토끼부터 단도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확장해 주는 거거든요. 산토끼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걸 못했다는 데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 끝이 났고요. 원인은 어쨌든 새누리당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속상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 막 화살을 하면서 뭐 심지어는 총선 기권하겠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네. 많이 정상화됐어요. 네, 돌아온 것 같아요. 댓글들이 정상화되고 야 우리 이 지지자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또 풀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김수영. 쓰러졌지만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손짓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감동 먹은 하루였어요. 테러 방지법은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표결해서 통과가 돼버렸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네.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뭐 법으로서 이제 공포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수정하는 수밖에 없죠. 법을 수정하려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 통과시키려면 국회 제적 과반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또는 야권이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51석을 가져야만.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법이 계속되는 한 상시적 비상사태야. 인권 비상사태, 민주주의 비상사태.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인권의 비상사태다. 그리고 헌법 정신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직권상정해. 그러면 또 새누리당은 또 필리버스를 할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조원진 역할을 할 거야. 앞에 가가지고. 앞에 가서 막. 예. 못하게 할 거야. 그래요. 그리고 저는 김종인 대표 역시 대단한 전략가라고 느꼈던 게 상당히 이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우리 지지자들이 공격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에 확 바꿔버렸어요. 네. 확 바꿔서 제가 여우 같은 곰 이런 눈구렁이 영광 같으니 이런 말을 다른 데서 했는데 이거 이제 야권 연대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야권 연대가 아니라 통합. 야권 통합 이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통합을 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국면 전환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기가 막힌 올킬 전략이었다. 모든 이슈를 선점해 버렸어요. 네, 때문에. 올킬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실패할지언정 전혀 손해 가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쪽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국민의당? 난리가 나고 마치 우리 당 문재인 대표 공격하듯이 서로 양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는 뭐 오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정말 험한 말을 많이 쏟아냈죠. 정치 공작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나 빼고 다 데려가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닌가? 그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이번에 총선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 같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거의 뭐 5대5로 갈린답니다 지금. 이 합당을 하자. 5대5래요? 5대5. 자 속보. 네. 우리가 녹음하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국민의당 오후 8시부터 최고위와 의총 연석회 열었지 않습니까? 네. 통합 거부했습니다. 연대도 거부했습니다. 연대도 예, 거부했습니까? 독자 행보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5대5였는데 6대5로 갔구만. 그렇게 됐는데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이탈해서 이탈하지. 탈당하고 복당하는 순서를 밟겠죠. 자 회의를 마치기 전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먼저 나와버렸답니다. 그렇지. 그걸 계속해서 내부로 있는 거죠. 네. 결정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제 정치적 감으로는 김한길, 천정배 등은 원대복귀. 원대복귀. 그런데 안철수는 국민의당 사수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원대복귀를 하면
김한길이나 천정만이 원내복귀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공천을 그냥 전략공천 주는 겁니까? 경선입니까?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김한길 대표 원내복귀하면 2017년 대선에 또 흔드는 거 아니에요? 김 박사님 계시면 안 될 것이고 안 계시면 또 그러겠죠.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이분이 계시면 그렇게는 못할 거고요. 안 계시면 또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 당의 또 엿보겠지. 지지층의 코아 그룹에서는 굉장한 또 반발이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죠, 당연히. 예. 김한길 천정배를 다시 받아들이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최재천 의원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같이 들어오겠지. 근데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과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최재천 의원 지역을 둘로 나눠서 정호준, 홍익표 이렇게 가졌거든요. 나눠 가졌거든요. 그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런 거죠. 어쨌든 국민의당 지지율은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3%든 5%든 나오면 특히 수도권에서 고춧가루 부대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걱정이 될 텐데.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까도 소개했지만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당 조사가 전국에서 9% 그리고 호남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35% 우리 국민의당이 16%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 빠질 여지가 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통합과 연대를 거부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또 번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간 연대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개인 간 연대도 있을 수 있고 당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저는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민의 요구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정부의 이런 독선과 오만을 반드시 심판하고 견제할 제1야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한 대로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께서 야권 통합을 제안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에 갑작스런 내분이 왔다기보다 그런 제안이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야권 통합이나 연대를 바라는 우리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도 의견이 딱 반반으로 갈려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당초의 창당의 명분이었던 이른바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창당의 명분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겠고 또 그 결정 과정도 김한길 의원 같은 분들이 그냥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당내 완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당대당 통합은 몰라도 야권 연대 그리고 그 야권 연대도 전국적 범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호남을 제외한 비호남에서의 야권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건 수도권만 한 겁니다. 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30.8, 더민주 25.6, 국민의당 3.7%예요. 인천 경기는 더 떨어져요. 새누리당 31.4, 더민주 24.7, 국민의당 3.4.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림 현상이 확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표 방지 뭐 그런 심리인 것이죠. 내가 찍어준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의당이랑 뭐 개인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해서 뭐 통합은 아니겠지만 연대를 하든 그러면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내주는 게 있어야 또 얻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저의 예언이 맞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일찍이 진짜 전율스럽다. 총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7, 8 페이스북에 또 사과하는 이야기도 썼고 폭격을 맞았어요. 아니요, 저는 폭격 안 맞았어요. 네. 제가 그 잘못 생각하시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장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울분을 막 토한 거야.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했거든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온 건데 저는 뭐 아프지만 참 잘 받았어요. 그 얘기들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지만은
이게 조금 일찍 끝낸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전 들어요.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출구 전략을 잘못 짰다. 그래서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계속 해봐야 법 통과하고 법은 통과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급작스럽게 짰냐. 이게 실망한 건데 진호 형님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의사 지연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그걸 지연시키는 전술이 필리버스터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한다고 해도 3월 10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로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곧바로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만 하고 본회의를 열기만 하면 제1번 안건으로 테러방지법을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의 핵심이었던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법적 제약이 있었던 게 3월 4일부로 재외 국민 투표자의 명부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3월 10일까지는 확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명부가. 그래서 늦어도 3월 4일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투표 사무를 진행하는데 법적 차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리버스터를 끌고 간다고 해도 그게 3월 4일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1일 휴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점이 온 게 아니냐라고 지도부는 판단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런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지도부의 결정에 어떤 배경, 취지 또 그런 것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이른바 출구 전략 이런 것을 좀 잘 세워서 당내 논의들을 좀 모아갔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하게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전격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또 언론에다 또 흘려버리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이 작가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이걸 언제까지 끌 수 없다. 이걸 알아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는 모습만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도 나중에 뒤에 리뷰를 해보니까요. 새누리당 의원 혼낼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속 시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근데 그 승리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걸 전격적으로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나서 뭐가 밀려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3월 2일 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저는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밤 12시에 연합의 속보가 딱 뜨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지지자들이 밤에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들도 전화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지금 빨리 전화해라.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 못하게 해라. 엄청 제가 전화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언제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타이밍 조절하는데 좀 미스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만만찮았고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9시에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의총도 열렸고 오늘 보다 보니까 의총에서 진성주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 그러던데. 어땠어요 의총 때? 뭐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의원총회가 소집되어서 이를테면 향후에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늦게 소집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의원총회가 아니라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간의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다수가 3월 10일이면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면 역시 야당이 끝장을 보지 못한다. 왜 결기를 보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특히 열성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필리버스터를 처음에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지도부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물론 저희 이런 얘기에 반해서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선거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때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올 때 그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속 선거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국민이 정말로 답답해하고 하는 문제는 민생의 문제, 경제 문제인데 이런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총선에 전선을 쳐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강경하게 발언했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제가 이번에 참 저도 이제 배우고 느낀 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희가 이제 중단하고 굉장히 비난받고 욕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후원금이 계속 들어와요. 5,000원, 10,000원. 근데 보통 진성준, 뭐 이동영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뭐 정청래 화이팅, 정청래 총선 승리, 정청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와요. 근데 그것도 뭐 5만 원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와요. 계속 오늘도 오더라고요. 마음이죠 뭐.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해서 여러분께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어떻게 또 하냐. 더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걸 제가 그런 이름으로 온 걸 쫙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댓글을 보면서 야, 이 대중의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하는 게 뭐냐면 정 의원님 필리버스터 중단된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총선 승리만 생각해 그렇죠. 주시고 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잊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 몰랐는데 제가 오늘 후원금 쏩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 봄코트 포기합니다. 봄코트 사려고 했던 돈을 후원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네. 참 그거 보면서 눈물이 막 나요. 네. 우리 정 의원님 울보야. 진짜 감동했어. 댓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막 이거를 예를 들면 정치공학적으로 3월 10일까지 끌고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우리는 했지만 이미 대중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근데 순간 이제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네. 이런데 괜히 힘쓰지 마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화가 더 나는 게 저는 보수 쪽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김 박사님이 이제 이거를 멈춰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더 오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끝나고 나니까 경선할 시간이 지금 절대적으로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끝나고 멋지게 잘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화를 내고 이게 대표님한테도 막 원성을 높이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중도 다 좋다. 그러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후원해준 사람들,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서 우리하고 같이 이 필리버스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끝내도 되느냐고. 내가 소리 지른 건 그거거든요.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금 끝내시면 안 된다. 오늘 하시면 안 된다고. 정골 대표님이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내일 아침까지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죠. 무리하게 해놓고 이렇게 사고 쳐갖고 사람들 다 분노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나는 몰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간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순간에 이종걸 대표께서 대표님한테 내일 아침까지 끝나지 않게 내일 아침에 끝내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걸 받아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막 언성을 높이더니 조용히 좀 하라고 야단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참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 지지자들 지금 우리를 지지해준 사람들하고 저는 초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박사님이나 지금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초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 처음 보는 반응들이고 그 사람들 처음 보지만 저는 또 SNS를 하니까 반응들을 아주 리얼하게 보고 있고 박사님은 그걸 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전달을 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안 끝내고 갈 수는 없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근데 이것도 숨겨진 비화가 있어. 어느 생일날인데. 그날 아침에 글을 쓸 일이 있어갖고 이만큼을 자료를 들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글을 100페이지짜리 글을 마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15회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물은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빠져가지고 39%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반면에 부정평가는 4%가 늘어난 49%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38% 기록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빠진 만큼 올랐습니다. 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모두 23%를 기록해서 올 들어 갤럽 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효과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나타나는데 네. 지금 갤럽 조사를 소개해 줬습니다만 RN서치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49.6에서 53.8로 올라갔고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은 44.9에서 37.5로 급락.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0.7에서 24.5로 급상승했습니다. 네. 또 다른 조사 볼까요? 조원 CNI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3.3에서 26.1로 급증했다. 네. 이것은 역시 필리버스터가 대단히 효과를 좀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일부에서 이석현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50청문회 88년 그 이후로 국민들이 이렇게 텔레비 켜놓고 귀를 쫑긋해 가지고 들은 적이 있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실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래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50청문회 때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이상수 이 삼총사가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88년도 이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분들이 한마디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 회자되고 그리고 유행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뭐 약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어록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석현 부의장 같은 경우는 힐러리로 애칭을 또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네티즌들이 그걸 잘랐어요. 4분짜리, 3분짜리 하이라이트만 모았어요. 하이라이트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수십 개예요. 수십 개인데 보통 유튜브에 이렇게 정치인이 몇십만 조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많으면 1만, 2만, 3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본의 아니게 성대모사 한 거 있잖아요. 그 30만 훌쩍 넘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냥 이게 흉내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해봐봐 한번 다시. 맞아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하네. 비슷해요? 그랬는데 아니 그게 나는 뭐 그게 그렇게 뭐 아무 의식을 못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 방송에서 생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 방송이 일일 평균 시청률이 0.02였답니다. 그러니까 집계도 안 되는 거였죠. 0.0이면 0.1도 아니고. 그런데 필리버스터 할 때 최고 시청률이 8%를 찍었다 하니까 공중파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야권 지지자들은 TV로 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생방 시청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죠. 그래서 팩트 TV가 실시간이 한 3만 5천 명, 또 유튜브도 한 3만 명 정도 됐고요. 오마이 TV가 한 5천 명. 이렇게 여러 가지 생중계 채널 합쳐보면 실시간으로 한 10만 명 이상이 항상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죠. 제가 이제 남은 관심이 없고 저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할 때 팩트 TV가 최대 동시 접속자였대요. 4만 7천. 4만 7천이었고 그날 있잖아요. 우리가 트위터 들어가서 검색 딱 누르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그날의 최고의 트윗입니다. 그런데 제가 23만 정도, 23만 명 정도가 트윗을 한 거예요. 저를 상대로.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트위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날 최고의 트래픽 히트를 친 게 보통 2만 3만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이 예를 들면 진성준에 대해서 손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트윗하는 거거든요. 근데 23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트윗 버즈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패하면서 오랜만에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느꼈다. 우리가 맨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이다 욕했는데 아니구나. 여당하고 야당 의원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지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되면서 그 많은 분들이 비판했죠. 아직도 그 조중동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다. 야당이 맨날 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손혜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